자, 94쪽에 613번 문제입니다. AB 식품의 100g 단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이 표가 100g 당이라는 겁니다. 100g 당. 효준아, 100g 당으로 적혀 있으면 우리가 식 세우기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100g 당이 아니라 몇 g 당이면 좋겠어? 1g 당.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이 표를 1g 당으로 바꾸는 겁니다. 1g 당. 그래서 1g 당 A 식품, B 식품에 대한 열량이 얼마인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왼쪽에 있는 표에 있는 값을 그냥 100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100g에 이만큼이 들어있대. 그럼 1g에 들어있는 양을 구하려면 얘를 100으로 어떻게 할까? 나누면 되지, 나누면. 그죠? 그대로 나눠가지고 요거를 1.2, 요거를 3.2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식을 세울 건데 진짜 궁금한 거 A랑 B 중에 성규야 진짜 궁금한 건 뭐지? B지, 그치? 그래서 B 식품의 양을 내가 Xg이라고 잡을 겁니다. 요거를 Xg이라고 잡으면 A 식품의 양은 얼마라고 하면 될까? 진아. B 식품의 양을 내가 섭취한 B 식품의 양을 X라고 하면 A 식품의 양은 뭐라고 잡아야 될까? 200. 그렇지. 합쳐서 200g을 먹었어요. 그랬으니까 200 빼기 Xg 요게 A 식품의 양이죠. 자, 그러면 요렇게 먹었을 때 이제 전체 열량을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네. 다인이가 한번 해보자. A 식품을 200-Xg 먹었어. 열량이 뭘까? 200 AX 곱하기 100이 아니는 1.2 1.2, 그러니까 1.2를 앞에 딱 붙여놓고 1.2 괄호 200-X 이렇게 하면 이제 A 식품에서 얻어진 열량 이렇게 되는 거고 B 식품은 다이나 3.2x 그렇죠. 플러스 3.2x 하면 이게 내가 섭취한 전체 열량인데 이게 360 이상이면 되는 거죠. 이게 360 이상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네. 그죠? 풀어봅시다. 태규야 분배해줘. 그냥 분배해요. 10 안 곱해요. 그냥 하자. 240 240 마이너스 1.2x 그대로. 자, 그러면 여기 x만 남기면 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2x죠, 2x. 그리고 240 넘어가면은 120 2로 나누면 오케이 요렇게 되겠네. 그쵸? 네, 그래서 B 식품은 최소한 60g 이상을 섭취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60g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614번 문제입니다. 어느 가게 주인이 머그잔 300개를 구입하고 운반하다 50개를 깨트렸대요. 근데 나머지 머그잔을 모두 팔아가지고 전체 구입 가격의 10% 이상을 남기려면 머그잔 한 개당 몇 %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하느냐. 일단 이 문제에는 뭐가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식을 세우려면 일단 뭐가 필요할까? 그치? 내가 머그잔을 이제 사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걸 사올 때 한 잔당 얼마에 사왔는지가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런 가격을 우리는 무슨 가격이라고 하죠? 원가라고 하죠, 원가. 그래서 머그잔 한 잔에 원가가 안 나와 있어. 그래서 그 원가를 우리가 잡겠습니다. 원가를 자 이렇게 잡을게요. 대문자 A로 잡을게요. 어차피 이 A는 나중에 식 다 세우고 나면은 사라질 문자입니다. 사라질 문자인데 식을 세울 때 필요하니까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300잔을 구입했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를 냈을까? 300A만큼의 돈을 지불했겠죠. 그죠? 300A만큼의 돈을 지불했어. 이게 내가 낸 돈이에요. 가게 주인이 낸 돈이에요. 자, 그런데 50개를 깨트려 버렸으니까 나한테는 몇 개밖에 안 남았어? 250개밖에 안 남았죠. 머그잔이 250개밖에 안 남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머그잔 한 개당 몇 %의 이익을 붙여야 되느냐가 궁금해. 성규야.
내가 원가를 A1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정가를 정해 볼게요. 정가는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거잖아. 근데 X%의 이익을 붙였다라고 해볼게요. 얘를 X%라고 하면 자, 원가가 A1인데 여기다 X% 이익을 붙인 금액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A 근데 지금 X라고 했으니까 소수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분수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괄호 어떻게 할까? 그렇죠. 이것이 내가 머그잔을 팔려고 정하는 가격이에요. 근데 나는 팔 머그잔이 몇 잔밖에 없어? 250잔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컵 하나를 이 가격에 판다면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250에 이걸 곱한 거니까 250A 괄호 1 플러스 100분의 X 이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이만큼의 돈을 벌 수 있어. 자, 그런데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전체 구입 가격의 10% 이상의 이익을 남겼으면 좋겠대. 아까 전체 구입 가격이 뭐였죠? 300A였지. 300A. 요거에 10% 이익을 붙인 금액 그것보다 얘가 더 크면 좋겠다는 거예요. 효준아, 여기다 10% 이익을 붙이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100분의 10. 그렇죠. 1 플러스 100분의 10을 곱하는 건데 그런 건 간단히 우리가 소수로 쓸 수 있죠? 얼마라고? 네? 그 네가 방금 말한 걸 소수로 쓰면 뭐야? 소수요? 1.2 10%인데? 가 아니라 예? 네가 방금 1 플러스 100분의 10이라고 하지 않았어? 예. 이게 소수로 뭐야? 1.1. 1.1, 그치? 그러니까 300A에다가 1.1을 곱한 금액, 이 금액이 바로 전체 구입 가격의 10%의 이익을 붙인 거예요. 그거보다도 내가 판매한 금액이 더 어떠면 좋겠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다, 그죠? 성규 이해됐니? 아니요. 네. 어디부터 이해가 안 됐니? 모르겠어요. 정신을 좀 차리게 해줘야 되겠구만. 왜냐면 어? 뜨거운 커피를 부어버리는 게 도망가야겠다. 아, 일어나자마자 찰지기 맞지? 어? 근데 엉덩이 내야지 엉덩이. 꼭 들고 나는 거예요. 괜찮아? 마시고 와.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딱 시작하자마자 A는 어떻게 하면 돼? 지워버려. 날려버려. 자, 이렇게 날려버리면 이쪽은 이제 1.1 곱하면 330이죠. 330이고 이쪽은 분배 법칙 하면은 250 더하기 2.5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250을 넘겨요. 그러면 80 하고 여기는 2.5니까 분수로 바꾸면 2분의 5x입니다. 자, 그럼 양변에다가 어떤 분수를 곱하면 좋겠어? 5분의 2? 5분의 1을 곱하면 좋겠죠? 그죠? 우리는 x가 궁금하니까 이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5분의 1을 곱할게요. 이렇게 양변에 5분의 1을 곱해줘. 그러면 x 가만히 있고요. 부등호도 가만히 있고요. 요 계산하면 얼마야? 26. 얼마? 26? 26? 어? 32. 아, 나 5 곱하, 아니 알았어. 5분의 1 곱하기 82. 알겠어. 자, 그래서 알겠어. 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붙여야 한다? 32% 이상의 이익을 붙여야 된다. 32%. 야, 오늘 현승이 기분 안 좋은데 건드리지 마. 미안해. 어. 자, 답은 32%가 되겠습니다. 이거 있어. 자, 615번 보겠습니다. 1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 그지? 1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른 한 명이 하면 8일이 걸린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어른 한 명이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1. 8분의 8분의 1. 일에 대한 문제는 항상 전체 일의 양을 뭘로 잡아요? 전체 일의 양을 1로 잡는 거잖아, 그지? 전체 일의 양을 1로 잡았을 때 어른이 혼자서 하면 8일이 걸린다 그랬으니까 어른 혼자서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전체 일의 8분의 1만큼인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린이 한 명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얼마일까요? 현승아 뭘까요? 12분의 1. 12분의 1 그렇죠? 12분의 1. 자 그런데 어른과 어린이를 합해가지고 1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른과 어린이 중에 누가 더 궁금해? 어른이 궁금해. 그래서 어른을 X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른을 X명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다이나 어린이는 몇 명이 될까요? 10 그렇지. 10 빼기 X명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겠네. 이거랑 이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자 전체 1의 양을 구해볼까요? 전체 1의 양을 구하면 지은아 8분의 1에다가 뭘 곱해야 돼? 8분의 1에다가 8을 곱해? 그럼 어른 8명이 다 달라붙어서 끝났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어른과 어린이를 섞어가지고 전체 1의 양을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어른을 지금 몇 명이라 잡았어요? X명이라 잡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고? 뭐에다가? 그럼요. 8분의 1x 요렇게 하면 이게 어른들 x명이 하루에 한 일의 양인 거고 거기다 더하기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요게 어린이들이 한 일의 양입니다. 그걸 다 더했을 때 하루 만에 이걸 다 끝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일의 양이 전체 일의 양인 1보다 어때야 된다? 이게 어때야 돼, 현승아? 헐. 크다. 최소한 같기는 해야지, 그치? 그래야지 하루 만에 일이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가지고 풀면 되겠고요.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효준아 곱하기 얼마? 24 불러주세요. 3x 20 2x 그치. 부등호 24. 그러면은 그냥 x하고 20이 넘어가면은 4 이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른은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해요? 4명. 4명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답이죠. 자, 봐봐. 일단 우리는 딱 15분 동안 물을 채운다라고 가정하고 식을 세울 거예요. 15분 동안 물을 채운다. 그러면 A 호스로 물을 몇 분 동안 채웠냐? 이게 질문이니까 A 호스로 X분 동안 채웠습니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B 호스는 몇 분 동안 사용했을까? 15만 됐어. 그치? A, B 호스를 합쳐가지고 15분 동안 사용했다. 이랬으니까 B 호스를 15-X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지금까지 채운 물의 양을 식으로 써보면 A 호스는 1분에 10리터씩 나오니까요. X분 동안 틀어놨으면 물이 얼마큼 나왔을까? 10X만큼의 물이 나왔겠죠? 10X? 80x 쪽을 빼요? 아니요. 여기다 더해요, 이제. B 호스가 그 다음에 틀었잖아. B 호스를 틀었잖아. 그럼 B 호스는 1분에 20리터씩 물이 나오니까 20에다가 또 이걸 어떻게 해? 곱해요. 그러면 20괄호 15-X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내가 15분 동안 틀어놓은 물의 총량인 거잖아. 맞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다이나? 모르는 눈치인데? 모르는 눈빛인데? 알아요. 그럼 뒤에 어떻게 세워야 돼, 이제? 15분보다 작다. 이 뭐야, 모르잖아. 180보다 적다 아니고. 왜요? 이게 뭐라고 다이나? 이게 10x가 뜻하는 게 뭐라고? 10 A호스로 10리터를 X분 동안 채운 거. 그러니까 A 호스로 1분당 10리터씩 X분 동안 채운 물의 양이지. 그 다음에 이제 A 호스 끄고 B 호스를 틀었잖아. 그럼 뒤에 이거는 뭐예요? 저는 B호스로 15-X분 동안 채운 거.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그 양이 전체 물통의 용량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요. 그러면 물통이 꽉 찼을까 안 찼을까? 안 찼어요. 안 찼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15분 이내에 물통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맞니? 그럼 이게 지금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이거 전체가 15분 동안
채운 물의 총량이란 말이야. 총량. 그러면 이것이 이 물통의 총량인 180보다 얘가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지. 그래야지 15분 안에 물통을 꽉 채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18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겠지. 그치? 극혐 20 몇이 나왔어.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닐까요? 공 하나씩 날리겠습니다. 공 하나 날린 다음에 자 x 플러스 30 마이너스 2x 이쪽은 18. 자 계산해서 넘기면 12 여기는 x 이렇게 돼야지. 12보다 그래서 x의 최대값은 12니까 a 호수로 최대 몇 분? 12분 동안 물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617번 건구 온도, 습구 온도.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니네 건습구 온도계 이런 거 배웠니? 이 말 처음 들어봐요? 기억이 안 나요. 배우긴 배웠을 텐데. 뭐 이제 막 그 온도를 재는데 건조한 상태에서 습기가 없는 상태에서의 온도랑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 온도를 재가지고 뭐 그 차이를 가지고 뭐 계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습구 온도계. 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무튼 온도가 두 종류가 있대요. 건구 온도라는 게 존재하고요. 습구 온도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를 가지고 불쾌지수를 구할 수 있대. 불쾌지수. 불쾌지수는 들어봤지? 불쾌지수도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막 여름에 막 날씨 덥고 막 되게 습하면은 기분 나쁘잖아. 그걸 수치로 나타내는 게 이제 불쾌지수인데, 자, 그 불쾌지수가 이렇게 표로 표현이 됐대요.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면 건구 온도가 32라 그랬으니까 A가 32라는 얘기죠. A가 32. 그럼 A가 32라는 것을 이 불쾌지수 구하는 식에다가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대로 넣어볼게. 그럼 A 자리 32를 넣으면 32 플러스 B 곱하기 0.72 더하기 40.6. 자, 이것이 지금 건구 온도가 32일 때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불쾌지수입니다. 그죠? 불쾌지수. 그런데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100%래요.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여기를 보라는 얘기죠? 이게 100%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지? 그때의 불쾌지수는 86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놓은 요 식 있잖아요? 자, 지금 여기 써놓은 저 식이 지금 86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100%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86 이상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계산을 어떻게 하면 편할까? 100을 곱할까? 곱할까 말까? 뭐 일단 곱해봅시다. 100 곱해봅시다. 자, B 플러스 32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곱하기 72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는 100을 곱했으니까 4060이고 이쪽은 8600이죠. 자, 일단 분배 법칙 하기 좀 싫으니까 4060을 넘기겠습니다. 4060을 넘기면 오른쪽이 뭐가 되니? 오른쪽이 뭐죠? 계산해봐. 4540입니다. 4540. 그 다음 여기는 B 플러스 32 곱하기 72. 자, 이렇게 돼 있어. 72로 나눠지면 참 좋겠다. 그죠? 네. 4540이 72로 나눠질까 안 나눠질까? 나눠지지요. 나눠볼까? 72로 나누면 얼마 하면 될까? 얼마? 6. 안 나눠지나? 네. 일단 6 할게요. 6이 12, 6, 7, 42, 43. 그러면 얼마요? 4로 넘어요. 220인가? 여기 숫자 이렇게 들어. 이상하다. 30 플러스 x 40.6. 불쾌지수가 86 이상. 제가 계산기 쓰겠습니다. 있음? 이게 안 떨어지면 답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4, 5, 아, 근데 4, 저거 안 5 나와지는 나누기 이거. 72는 응. 63.055555555.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상하잖아. 뭔가 네. 참고하 100을 곱했어. 그러면은 둘, 4,540 70. 나누기 4. 뭐가 문제지?
아 반달을 쓸까요? 아닌데? 맞는데? 뭐가 이 문제지? 문제는 잘못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문제인데. 그런가 그런가. 1940. 단소수점 할애는 반올림이었어. 아 이걸 안 봤구나.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를 안 봤구나. 에이 그러면은 네. 아 근데 이러면은요 나눗셈을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거든요. 반올림 하려면 그러면은 좀 귀찮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역시 나만 아니야 진짜. 분배 법칙 해. 72b 한 다음에 얘 곱하세요. 72 곱하기 32가 얼마야? 계산 좀 해줘봐. 야 니네 둘 중에 하나는 들어오자. 누가 들어올래? 아, 쓸 못 자리가 봐주겠네, 없는데 진짜. 어떻게 해요, 쌤? 2번 쓸 자리 없을 것 같아. 누가 들어올래? 빨리 들어와. 둘 중에 하나. 72 곱하기 32는 2304. 2304. 와 남자는 풀었다. 알았어. 2304. 자 그럼 넘겨요 이제 2304를 넘겨요. 그럼 2236인가? 네. 2236.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236을 72로 나누는 겁니다. 이거를 72로 나눠. 귀찮으니까 계산기 돌려봐. 계산 좀 빨리. 아 진짜. 2236 나누기 72. 대충 암산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돌려. 빨리. 32.055555. 30. 31. 네. 1점? 네 그럼 31.0555 이렇게 나온대. 네. 자 그런데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31 이상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숙고온도의 범위는 31 이상. 네,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는 습구 온도가 20도예요. 습구 온도. B가 20. B가 20이래요. 그러면 자, B 자리에다 20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0. 그 다음에 곱하기 0.72 더하기 40.6.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는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0%. 와. 0%면은 여기죠. 여기. 네. 여기면은 70 미만이 돼야 되네. 70 미만. 그럼 얘가 7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70보다 작다. 그럼 또 100 곱할까요? 100 곱하면은 여기 72 되고 여기는 4060 되고 여기는 700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4060을 넘기면 이쪽이 3940이 되고 72를 분배하면은 72A 플러스 1440이 되네요. 그죠? 그럼 1440 넘기면 어떻게 돼? 진아야. 1500. 2500을 72로 나눈다. 얼마야? 얼마? 진아야. 현승아. 30 34.722. 34.72. 왜 안 나와 또? 짜증나는 문제네. 현승이가 계산기. 자, 다시. 이게 여기가 2940이다. 그죠? 나 진짜. 맞죠. 쏘리. 자, 그럼 여기가 1500인가요? 네. 1500이네. 1500. 자, 그러면은 이거 얼마 나올까? 20.833333. 20.8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8에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8에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야 돼? 21 이렇게 되겠죠. 21. 그러면 21 미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21 미만. 이런 문제고 약간 좀 그 교과서 문제 같은 느낌이네요. 교과서에 이렇게 계산기 써가지고 풀고 막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무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이걸 잘 보면 되겠고 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문제를 잘 읽어보면 이해되니까 그렇게 식수여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678번.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문제랑 조금 달라요. 보통 이런 문제는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하고 강을 타고 내려갈 때 배 자체의 속력은 똑같다라는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잘 읽어보면은 길이가 120이고 이렇게 길이가 120짜리 강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강을 왕복을 하는데 이 길이가 지금 120km야. 근데 강을 이제 타고 내려갈 때 이렇게 강물의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갈 때 이때는 배 자체의 속력이 시속 28. 근데 거기에 강물의 속력이 얼마예요? 강물의 속력이 시속 2km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속력이 얼마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실제 움직이는 속력이?
배 자체의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 어떻게 저예요. 더해줘.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30의 속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게 강물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올 때, 자, 거슬러 올라올 때도 강물의 속력은 똑같겠죠. 강물의 속력은 똑같은데 배의 속력이 이제 얼마가 돼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그지? 그래서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배 자체의 속력, 이것을 우리가 시속 x라고 했을 때, 시속 xkm. 자, 이렇게 했을 때, 태규야, 그럼 이때 이제 배가 실제 움직이는 속력은 이 x에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거슬러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배 자체의 속력에서 이 강물의 속력만큼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 자체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뺀 거, 요게 올라갈 때의 속력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전체 걸린 시간이 12시간 이내였으면 좋겠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식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다가 4시, 여기는 올시. 뭐예요? 4시가 뭐예요? 강물을 타고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 그치?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 지은아, 시간은? 오케이. 자, 내려갈 때 속력이 30이죠. 그 다음에 전체 거리는 120이죠. 그쵸? 그러니까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은 뭐라고 볼 수 있어? 30분의 120. 요거죠. 그죠? 내려갈 때 걸린 시간. 그럼 이제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써볼까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다인이가 써볼까? x 마이너스 2 분의 120. 그렇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걸린 시간을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죠. 이 전체 걸린 시간이 어때야 한다? 12시간 이하여야 한다. 그죠? 12시간 이하.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고요. 이거는 딱 처음에 식을 세웠을 때 이렇게 하고 싶다. 12로 다 나눠버릴게요. 12로. 그럼 이거 얼마 돼요? 12로 나누면 10되죠. 이것도 얼마 돼요? 10되고 이쪽은 얼마 돼요? 1 되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또 30분의 10이니까 이거는 공 하나씩 뗄 수 있죠. 이렇게 공 하나씩 떼줘요. 그러면 결국 어떤 상태가 됐냐면 3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0 하고 부등호 1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양변에? 분수를 아예 없애려면은 얘도 곱해주고 얘도 곱해주고 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30 이렇게 될 거고요. 우변은 3괄호 x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이때 부등호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x 마이너스 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x 마이너스 2가 뭘 뜻하는 거였어? 그죠? 내려올 때 속력이잖아. 올라갈 때 속력이잖아. 속력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거든. 그래서 얘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를 양변에 곱한 거예요. 부등호 변화 없고요. 계산해버리면은 x 플러스 28 부등호 3x 마이너스 6이니까 2x가 34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지고 x는 1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속 17km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